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달 3월에 들어서서 연방준비제도가 7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서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2번 연속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던 이른바 이지머니 시대가 사실상 마감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이제 소식이 나왔죠. 어제도 네.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이달 3월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의 7년여 만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 뭐 워낙에 7%대 지금 고물가이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상 가지고 되겠느냐, 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그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말에 1.9%, 내년 말에 2.8%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 예상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남은 6번의 FOMC 회의에서 계속 0.25%포인트씩 올리고, 내년에도 최소한 서너 번은 올려야지 이 내년 말 2.8%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최소한 10번에서 11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이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시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금리 인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2년 동안 뭐 10번, 11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전미 경제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한 발언인데요. 예. 이번 주에 한 발언이죠. 근데 이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그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핫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단번에 0.5%포인트씩 좀 과격하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워낙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7%대로 높게 좀 나타나고 있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그것을 빨리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0.5%포인트 이제 인상 발언을 한 거죠. 네. 근데 평상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던 그러한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화제도 됐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온건한 네. 그런 분이고, 그래서 비둘기파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연준은 뭐 아시다시피 온건한 비둘기파와 강경 매파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매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0.5%포인트 인상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매파로 변신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였다가 매로 변신한 게 아니라 원래 매였다, 원래 매파인데 그동안엔 발톱을 감추고 비둘기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서 발톱을 펴고 매의 모습, 본래의 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가 맞는지는 뭐 우리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순간에 매파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단숨에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죠. 예.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 인상을 강조한 거,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에 이제 대응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0.25%포인트씩 순리대로 가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너무 더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물가가 2% 아닙니까? 그래서 연준은 물가 수준이 2%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7%대를 좀 달리고 있으니까 거의 3.5배예요. 이상적인 수준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0.25%포인트씩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단번에 0.5%포인트 이렇게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그런 좀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면 외양간을 확실히 고치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차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계속 떨어지던 이 주식시장이 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연준의 이렇게 매파적인 분위기에도 시장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궁금한 점이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양적 긴축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0.25도 아니고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어제 아주 대폭발했고 네. 오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2% 올랐고 다우와 S&P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 뭐 선방하고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을 호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지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보죠.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두 가지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과 너무나 어긋나게 높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끌어내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고용의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죠. 지금 실업률도 거의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 고용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서 이번에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이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 베이스를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이렇게 올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은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번 발언을 하면서 총수요가 강하고 노동시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는 굉장한 그 호재로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장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시장의 상승세를 타고 네.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이 주식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에 가장 걱정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경기만 더 얼어붙게 만들어서 경기 침체 오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걱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그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이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데 이 현재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좋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도의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주식 시장에서 랠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불확실성이 또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인상이 됐지만 이번 달에 계속 일각에서는 0.5%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 또 강경 매파들은 0.5%포인트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다음에 0.25로 갈지 0.5로 갈지 불확실하면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0.5 쪽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에는 0.5로 가겠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겁니다. 0.5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결정이 뭐가 됐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큰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과는 좀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사실상의 제로금리 시대였고요. 좀 더 넓혀보면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구제금융하면서 그때부터 쭉 흐름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어요. 중간에 뭐 연준이 좀 금리를 올린 적도 있지만 대단히 많이 올리진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계속 낮은 금리, 제로금리 시대가 유지돼 왔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오랜만에 정말 그 오랜 그 만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널려 있는 뿌려져 있는 그런 그 돈들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했던 그런 경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상당히 이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건 또 기업이건 지금과는 다른 어떤 마음가짐과 다른 플랜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금리 인상 이후에도 대응을 한다 그러면 자칫하면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는 많은 우리가 고민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듯 합니까? 예,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주고 예. 있는데요. 그 팁을 보면 금리 인상 시대에 일단 해야 될 거는 특히 개인들의 경우에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가 이제 올라가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 이자도 올라가고 대출 이자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모기지 대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 변동금리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낮은 이자로 냈는데 이제 뭐 한 1, 2년 후가 되면 굉장히 이자가 지금과는 다르게 높은 이자를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페이먼을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모기지 대출의 그 이자 대출 부분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사업이나 투자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본인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이제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이자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왔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이제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열기를 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도 지금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견뎌낼 수 있겠지만 특히 현금이나 이런 여력이 좀 부족하신 그런 분들은 이번에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기지 페이먼트의 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또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잘 판단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이제는 금리 인상은 대세입니다. 그럼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렇죠, 뭐 대세고요. 이제는. 예,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지는 또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기지 대출의 경우에 변동금리로 이렇게 네. 했던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모기지율이 상당히 낮으니까 낮았죠. 15년, 30년으로 네. 거의가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가지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뭐 산다거나 이 뭐 월부로 뭘 살 때 그렇죠. 이게 정말 이제, 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무이자로 많이 그런 할부 제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마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이자 뭐 12개월 이런 식으로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물건 구입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해서 움츠러들어서 소비를 안 해버리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위축될 건 아니고요. 필요한 거는 뭐 구입할 건 구입하되 현명하게 구입하는 네.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 12년 동안 뭐 신났었죠. 그동안에 이자율이 낮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